자,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01쪽을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지금 오늘날 세계 질서는 주요 20개국, G20이라 그러는데 20개국, 바로 이 선진국들이 리드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여기에 포함되고 거기 저 200쪽에 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모습,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같은데 모습이 보이죠. 아무튼 20개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초강대국 미국 여기에 맞서려고 하는 중국,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서로 많은 대립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국가들 이렇게 하면서 다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질서도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여기 4강 우리나라 둘러싼 우리나라와 우방인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북한과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국, 북한 해서 모두 6개 나라. 자, 서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남북 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네 나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네 나라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늘 이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외교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분단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 측면, 우리 그 중국, 일본, 우리 한국이 사실 그 유교 문화권 또 한자 문화권으로 해서 또 어떤 사회적 어떤 공통 분모를 또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2위, 일본이 뭐 3위, 4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 10위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판문점 선언 2018년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여기 뭐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비핵화인데 아무래도 북한이 그 이후에 비핵화에 대한 어떤 실천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2쪽 보면 우리나라와 국제 분쟁 갈등인데, 우선 국제 분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 관계 주체 간의 의견 충돌하여 발생하는 분쟁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모습으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무력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을 철수하거나 외교를 단절하는 외교적 분쟁. 과거에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전에 대만과 외교를 단절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역 분쟁이에요. 무역 분쟁. 그러니까 수출입 단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 전기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주로 이제 화력 발전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이 호주로부터 거의 80%를 수입을 해왔는데, 호주하고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석탄을 제대로 수입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역 분쟁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죠.
뭐 무력 충돌은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전쟁이 있고, 그렇죠? 이념, 자유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 바로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런 이념 갈등이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이어도 둘러싼 해상 영유권, 대기 오염 문제. 중국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어도는 여기 수중 암초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가는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오염 분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과는 뭐 동해 명칭, 그 다음에 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분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03쪽을 보면 이 국제 분쟁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 주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기 여러분, 주권이라 하면 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내적으로는 절대적 힘을 나타내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바로 자주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주권과 관련된 게 바로 영토예요. 영토는 주권 문제고 주권은 영토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협상이나 타협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 뭐 일본과 뭐 또 이어도 이런 문제.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토 문제는 거의 전쟁으로 해결됐어요. 전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가 무척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제 분쟁을 위해서는 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사실 우리가 뭐 중국하고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를 본 게 있고, 또 일본하고도 피해를 본 게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분쟁의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단순히 어떤 그 사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알아야지만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뭐 결국은 뻔한 얘기지만은 뭐 협력, 그 다음에 양보 타협으로서 하여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근데 오늘날에 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 중국, 뭐 한국, 일본, 사실은 서로 경제적으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이런 뭐 영토 문제라든지 기타 비경제적 문제를 이 경제적 그런 상호 의존성으로 해서 해결하면 혹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204쪽을 봅니다. 자, 바람직한 국제관계에서 우선 외교가 있죠. 외교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 방법이에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그래서 보통은 협상을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타협, 또는 나아가서 군사적 정치적 위협까지.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는데, 아무튼 전쟁 전까지 이런 활동, 이게 외교 활동이에요. 그럼 오늘날 외교의 특징이 뭐냐? 이념이나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한다. 과거에는 냉전 시절이 대표적이죠.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오늘날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념이나 명분으로 하면 대만하고 우리가 국교를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우리가 국교를 맺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됐죠.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바로 그 외교 양국이 서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환경, 자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과거 냉전 시절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외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사회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예방하는 거죠. 전쟁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외교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외교 형태는 자, 두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소프트 파워 외교가 있어요. 자, 강제나 강압적 방식이 아닌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문화죠, 문화. 자, 우리가 문화 선진국, 문화가 앞선 나라를 보면 우리가 동경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겠죠. 그렇듯이 여기 매력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 소프트 파워가 강한 그러한 외교 방식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자, 우리나라도 요즘 뭐 K-팝이니 또 뭐 K-무비 뭐 또 뭐 드라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다 소프트 파워 외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 외교는 대사나 외교사절,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해놓은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상대 국가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에게 자국의 입장을 알고 설득하는 하고 여론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외교는 대사, 이런 외교 사절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또 비정부 행위자, 그러니까 민간인, 주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또는 일본 뭐 대사, 외교 사절이 아닌 미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 이런 민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이러한 외교, 이걸 공공 외교라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205조. 그러면 우리나라 국제관계 바람직한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950년대. 자, 우리는 한국전쟁 이때 있었죠. 그래서 반공 외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게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큰 그런 역할을 해준,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외교, 그렇게 특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0년대는 제3세계 국가. 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제3세계는 그 당시 미국도 아닌, 그 다음에 소련도 아닌 그런 바로 독자적 노선을 걷는 그런 나라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되게 좀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많이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인데, 이들 나라의 그 북한의 영향력이 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이 국력은 약하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의식해서 이러한 제3세계 국가와 외교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 왼쪽으로 보세요. 바로 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그 6.23 선언이 나와요. 자, 6.23 선언은 뭐 평화통일 외교 정책이고,
그다음에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 그다음에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다 반대했었거든. 그다음에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의 문호를 개방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친하게 지나질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라도 바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국교를 수립할 수 있다.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한 외교 정책이 6.23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80년대 특징이 뭐냐면 북방 외교예요. 북방 외교. 북방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소련이죠. 중국과 소련.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그렇지만은 이제 실리 외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따라서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와 앞으로를 생각해서 두 강대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두 나라와 국교를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이 90년대는 더욱더 실리 외교를 더 많이 전개하고 남북한 긴장 완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자 왼쪽을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바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렇게 해서 통일 문제를 논의한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 정책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고, 이제 뭐 여기 본문 내용 보면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유진영 국가와 사이좋게 지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외교 정책이 다변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 6.23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 강대 후 이해관계 얽혀 상호 세력 경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경제 상호 심화하여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애증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서로 어떤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서로 또 대립 관계.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중국이 여러분 알죠?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의 뭐 좋은 뭐 기술, 상품 이런 걸 통해서 걔들이 물건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일본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바로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자, 동아시아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한반도가 세계 분쟁 지역의 하나예요. 뭐 우리는 평화롭게 있지만은 세계인들이 볼 때는 우리 한반도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 유지고, 자, 이런 속에서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G20 국가로서 세계 문제에 그런 또 주도적 역할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과 또 나아가 통일이라는 민족적 수건을 위해서 국가의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